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31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파워 수급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헬로 에브리원이고요. 손이 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5월달이 끝났습니다. 5월달이 끝났는데, 항상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뭐 한 달 끝날 때마다 든 생각이 참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특히 옛날에는 그런 거 되게 잘했거든요. 네, 특히 한 달 끝나면 뭐 매매일지라고 해서 메일도 쓴 적 있고, 특히 언제 열심히 했냐면 정말 손해 많이 봤을 때, 예, 계좌 이젠 아예 깡통 차고 한 두어 번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매매일지를 통해서 좀 나의 바뀌어진 모습, 매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였나 그때는 되게 매매일지 열심히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마저 깡통 나니까 승질이 나가지고 막 하다가 중간 노트 한번 쫙 찢어가지고 막 던지고 막 그랬던 기억도 어렴풋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한 계좌 한 서너 번 날릴 때까지 계속 매매일지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의미 없다, 귀찮다. 그냥 이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형식적인 걸 통해서 뭐가 바뀌는 걸 가지고 뭘 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렇게 매매일지 쓰고 그러면서 내가 더 좀 내 매매에 대해서 열의를 보이고 좀 더 이렇게 했던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실패했죠. 그래, 약간 항상 끝은 그겁니다. 욕심 덩어리, 인간의 욕심 덩어리.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제 조금 수익 납니다. 수익 나서 이제 나 됐어 라고 할 때 제 기억으로는 약 한 40% 정도 계좌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뭔가 나한테 큰 빛이 오는 것 같아. 그때부터 좀 욕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대로 좀 매매 못하다가,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한 플러스 20%, 수익권이니까 그냥 할 건 해봐야겠죠. 근데 거기서 또 20%에서 거의 본전 부은 건다. 그런 사람이 내 원본은 저 플러스 50%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눈이 확 돌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급등주,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나 잘 맞았어. 급등주 그냥 빡빡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훅 빠지고 한 두세 번 딱 가지게 되면 아시죠? 네, 계좌 반토막 딱 내는 거. 네, 거기서부터 또 뭐 분산 투자 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모든 딱 신용 되면 가능하면 신용까지 이렇게 했던 제 자신 결과는 알아요. 아닌데도 그 중간중간에는 욕심이 이만큼 꼈다가 좌절했다가 이런 과정들이 겹치면서 제 젊은 날들, 그때만 제대로 정신 차렸었어도,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아프고 힘들고 정말 진짜 짜증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뭐 그랬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런 훈장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그게 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은 항상 이런 월말쯤 되고 이런 때 되게 되면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럴 때도 가장 느꼈던 거는 일단 마지막에 좀 벌기 시작하면서 돈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지금 와서도 생각하는 거는 딱 그겁니다. 돈이 벌기 시작하면서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시장에 순응해야 되고, 그때 미리미리 또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또 시작과 함께 이거 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이런 5월 끝나고 나서 뭐 5월달 한번 돌아보고 4월달 돌아보고, 특히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딱 지금 코스피가 지금 이번 코스피를 기준으로 볼게요. 4월달 5월달 두 달 동안에 월봉을 보게 되면 여기 시작이 요쯤에 있어요. 4월 초니까 2300이 깨졌다가, 그러니까 2300선에서 2700까지 약 한 400포인트가 오른 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따지게 되면은 거의 지수로 보게 되면 약 400포인트면 그게 얼마입니까? 거의 10%, 15, 12% 막 이렇게 올라오는 장이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이 상황 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듯이, 그러면은,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베팅해야지. 이게 안 먹혔어요. 되게 특이한 시장의 패턴이었습니다. 요런 관점 쪽에서, 만약에 이런처럼, 그러면 시장 올라오니까 베팅 준비 이렇게 쫙 했던 분과, 시장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 또 좀 쫙 조절을 해가면서, 요때는 뭐 조방원이 여전히 강하고, 조선방산 원자력,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요런 때, 즉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분위기를 확 바꾼 요런 때부터 들어올 때는 또 주도 섹터가 바뀌고 하는, 요때 주도 섹터가 또 요때가 또 바뀌고 하는 요런 관점들을 그때 맞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시장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요때가 올랐으니까 그때 똑같은 거 올라오겠지 이랬으면 또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납니다. 요때 수익이 났어도 요때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얼만큼 변화무쌍하게 시장에 순응하면서 거기 보조를 맞춰간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측해서 들어가서 수익 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운인 거예요. 뭐 이번에 뭐 증권주 뭐 지주사 쪽 그러니까 눈치 딱 봐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이때도 수익이 났다. 이건 운입니다. 저도 운입니다. 그냥 그러지 않을까 했던 게 시장에 맞다 보니까 하고 같이 가서 그런 것 뿐이지, 이런 상황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 맞춰.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조정이 나옵니다. 나왔다가 다시 가게 되면 그때처럼 그러면 쉬었던 또 반도체가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때 또 전혀 예상치 못하게 뭐 2차전지가 갈 것이냐, 이건 모르는 겁니다. 예. 아니면 또 아예 시장에서 바이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그때 갔던 것처럼 조방은 다시 이쪽에서 또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딱 나 우리 출발할게요 라고 보여주고 있는 뭐 증권, 건설, 이런 트로이카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아직 모릅니다.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딱 갖춰놓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였을 때 내가 되겠다고는 시나리오별로 또 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제 말만 들으시게 되면 앞으로 4배 이상 조목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썸네일 보지 마시고요. 예. 그게 그냥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보게 되면 뭐 저희 자꾸 조회수 비교해서 죄송한데 저희 조회수 뭐 만회도 안 오는데 그런 쪽들 뭐 10만에 나오고 뭐 20만에 나오고 큰 채널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뭐 이거 4배 간다 뭐 그랬던 사람들 거기 대부분이 2차전지였거든요. 2차전지 그때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뭐 다 이만큼 돼버렸는데, 여기 와서 지금 2차전지에서 아유 그렇게 빠져서 죄송합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금부터는 전략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그냥 뒤에서 급하게 바쁘고 뒤에서 그렇죠. 그게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휩싸이고 또 이번에도 똑같이 보니까 또 그렇게 조짐이 나와요. 원자력. 이거 부산 NWT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거 원자력을 뒤인 종목 이거 최소 10배까지 갈 때까지 팔지 마세요. 뭐 이런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냥 그게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저희가 혈안돼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시장에서 돈 좀 벌어보고 싶은데 내가 시장의 대응 능력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하는 얘기 가지고 그게 뭐 하나 걸려라 그러면 나한테 돈 벌어주면 그 사람 거의 신으로 알고 거기서 그 사람과 뭐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리고 그거 저희 다 해봤잖아요. 예전부터 무슨 종목 그때마다 10배 간다더라 뭐 무슨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더라 그거 다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런 어떤 시나리오별로 갖춰놓고 그 다음에 그때 주도주가 뭔지 봐가면서 그때 지금 갖고 있던 비중을 이게 지금 시장에 안 맞는다 줄여야죠. 당연히. 왜냐면 줄이고 다음 섹터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탁탁 맞춰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그냥 그래 나 그러고 무시 이번 올라가는 거 나 잘 모르겠어 나랑 안 맞아 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포문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뭐 원자력 쪽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신재생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이 가게 되면 당연히 이쪽이 좀 주춤하면서 못 가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계속 확인해보고 그 관련된 정보들 찾아보고 그래서 맞다고 생각하게 되면 밀릴 때마다 좀 사야죠. 언제든지 또 밀리게 되면 반등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자력이 다들 외친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에서 뭐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그러고 보면서 준비하는 것도 나만의 길 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급등하는 것 쫓아갈 필요 없어. 가봐야 뭐 맨날 당하는 거 뭐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반대를 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게 내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 기웃 여기 기웃 저한테도 그래요. 저 블로그 보시게 되면 대표님 뭐 제가 있었던 데가 815지 않습니까? 815 가게 되면 어떤 누가 무슨 정보 이거 좋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 저한테 하등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 길만 가고 제 것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찾아가서 거기 뭐 댓글 남기든 그분한테 물어보셔야죠. 왜 저한테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뻔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신규 상장주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서 달라붙으라고요? 폭탄을 안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거기 가다가 확 빠져보세요. 뭐 또 보이스 물량 나오면서 빠지지 않습니까? 빠져나서 주가 밀린다. 내가 저번에 올라갈 때는 항상 그래요. 내가 언제 얘기해서 이거 좋다고 했으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봐라 얘기를 하다가 빠져버리면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아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바닥에 생긴 걸.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빠져버리면 왜 저한테 와가지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뭐 그분과 뭐 어떤 누가 얘기인지 모릅니다. 뭐 요즘 제가 815를 나가지도 못하고 안 나가고 거기다가 또 거기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얘기는 뭐 서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차라리 만약에 물어보신다 그러면 이런 종목 어떻게 보세요?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딱딱딱 얘기하고 제가 그러면 뭐 싸움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야 그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올라가는데 충분한 리즌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이 정도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해보고 내 목표가 들어갔다 그러면 정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을 노려보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이거 누가 좋게 보니 얘기하는 종목인데 그건 벌써부터 예 그 사람 뭐 이 사람 종목 얘기한 종목들 잘 맞았어 그거 가면 얘만 대박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저도 잘 틀리고요. 저도 했다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잘 가는 종목은 제가 얘기 안 드려요. 그냥 뭐 차라리 빠져버리거나 반대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대처를 할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더 챙겨보는 습관이 더 생긴 것 같은 게, 예,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그런 거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5월달, 4월달, 5월달 지수가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시점에서 생각보다 돈을 못 벌었다. 생각보다 지수 수익률은 뭐 그렇게까지 올랐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때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그러니까 요때 제대로 못했고 요때 또 시장의 성적이 다르다 보니까 통틀어서 4월에서 5월달 그래서 뭐 보니까 후배들 전화 오는 거 보니까 배 좀 불렀어요. 예, 돈 좀 벌었다고 이제 뻐덕뻐덕 이거 배 떵떵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친구들 또 가다가 손해나고 또 작년 하반기 때 이 친구들 연락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사나 그냥 뭐 연락 없으면 알죠. 힘들어 한다는 거. 예,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있다가 좀 돈 좀 버니까 이제 형보해. 예. 그래서 밥이나 먹고 좀 즐기면서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때 아마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셨다. 예. 1번 수익이 많이 나셨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이런 건 중요합니다. 이건 나를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운이 좋았다. 그럼 뭐 어디서 듣고 봤다 뭐 가치 투자해서 보고 뭐 했더니 뭐 이렇게 그런 건 됐습니다. 이건 뭐 저는 그냥 시장에 맞게 보조를 맞추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뿐이고 그중에서 좋게 보인다 뭐 그런 건 여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뭐 안 가는 것도 많죠. 당연히 많죠. 근데 그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도 이게 운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실력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던 종목들이 뭐였었고 그게 어떤 식으로 갔더니 어떤 때 더 강하더라 라고 하는 왜 이 주가가 올라오는지에 대한 그럼들은 한번 좀 머릿속으로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기록하시든가 아니면 뭐 어떤 자료가 있다 그러면 저장하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익이 엉망입니다. 제대로 못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와 내게 좀 미치겠네 이거 라고 생각하게 되면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에 대한 원인들도 또 한번 쭉 찾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써보세요. 예. 일단 보니까 시장이 너무 단기적으로 다 온 것 같아서 일단 현금을 줄였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중반쯤 와서 현금 늘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장의 성격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바뀌는 시장에 따라서 그 종목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섹터가 바뀌게 되면 여기까지는 조방원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섹터가 움직인다. 그거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가게 되면은 아이고 팔았더니 더 가버리네. 나 주식 못하나?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현금을 갖고 다 파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갖고 있게 되면 그래서 줄여놨다. 그러면 나한테는 현금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현금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저는 그 종목들 뭐 조방원 쪽에서 뭐 갖고 있었다. 나머지 갖고 있는 거 갖고 더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걸 다 안 갖고 있었고 중간에 팔았다고 속상할 필요가 없고 게다가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의 섹터가 바뀌게 되면 그걸 대응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꺾여 내려가지고 이만큼까지 조정받는다. 그럼 거기 조정받을 때 그 밑에서 한번 있는 현금으로 더 산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현금에 대한 활용성을 갖춰가는데 요런 현금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너무 빨리 팔았는데 그 다음 종목들을 대응을 못했다든가 아니면은 갖고 있는 종목 자체가 주식 꽉 갖고 있는데 반도체나 뭐 어떤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던 뭐 바이오도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바이오나 이렇게 돼 있다고 하게 되면 내 잘못했던 이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얼마큼 잘 또 챙겨놔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기 위한 이런 전략적으로 써야겠죠.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익 났을 때는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분석 안 합니다. 그냥 기분이 좋은데 어디 보자. 야 오늘 동창들 다 모여. 내가 오늘 쏜다. 올해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아? 이거는 운에 따라서 수익을 보셨는데 그 운이 비껴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똑같이 또 그 운이 나한테 오리라. 주식시장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운이 3번 연속으로 나한테 온다.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분은 진짜 3번 나한테 와서 계좌가 갑자기 확 커졌다. 갑자기 뭐 만약에 진짜 10배가 났다. 그러시면은 죄송하지만 주식
싹 정리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일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여기서 그거 가지고 이게 내 원본이라고 더 하다가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던 것까지 더 날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운이었다고 하게 되면 운에 대해서 또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처음이 문제예요. 처음에 저도 돈 버는 게 내 실력인 줄 알고 그래 주변에서 막 동기들도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주식 잘하는 것 같은데 야, 내일 뭐 사? 그러면 또 어깨가 이렇게 뽕빡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맨입으로 되나? 그거 커피 한 잔 안 사고 되나? 이랬던 기억을 하게 되면 다 부질없습니다. 그랬던 거 기억하게 되면 원래 그냥 강자는 그러니까 뭐 이제 돈 버는 거 가지고 이제 아무 얘기도 안 그냥 자꾸 뭐 수익 인증하라, 계좌 까라 이런 얘기가 전 너무 짜증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거 앞으로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자가 제일 강자예요. 그리고 돈 먼티 안 내는 자가 제일 강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렇게 돈 벌었으면은 그러면 좋은 일 좀 하지. 그러면 그건 또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베푸는 거는 요만큼 베풀고 자랑은 하고 싶고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가면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티내고 있고 저 얼굴만 딱 봐도 돈 버는지 안 버는지 보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중동 어떤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도 다음 전략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그러느라고 좀 차분하지 못한 저는 뭘까요? 그러면 손을 많이 봤어도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까불까불대고 막 드림 날리고 돈 벌 때도 똑같이 드림 날리고 그러면 항상 평소와 똑같은 드림맨이 되면서 저 사람은 돈을 번 거야 안 번 거야? 저는 원래 돈 손해 볼 때 더 이걸 까불까불 되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지금의 그 괴로움을 잊죠. 이런 습성이 있어서 술자리에 가면 재밌다는 얘기는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계좌 엉망일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창피하네요. 과거리고 5월달, 4월달 생각보다 위축됐다고 너무 힘드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 금지. 또 기회는 옵니다. 한국 시장 이번에는 생각보다 좀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시장보다 좀 강한 모습을 이제 막 맛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올해는 해와도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보강이 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힘내시고 화이팅은 끝날 때 외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만 털고요. 공부해야죠. 섹터를 털어내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섹터 다 알아요. 오늘 이번 주에 움직인 거.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급을 털어내는 놓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5월 5번째 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들 한번 비교 분석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중공업. 이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고가 났어요. 저 사람 다시 단가 잠깐 보자. 그리고 얼마 벌었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번듯 안 번듯 그렇게 갈 겁니다. 삼성중공업 많이 올라왔고 그 3, 4, 4, 4 중에서 가장 늦게 고점이 들어왔죠. 그 고점을 돌파했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룰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빠지고 고점 돌파했다, 조정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저만큼 올라왔는데 그냥 즐기려고요. 즐기고 조정 나와서 또 밀린다 그러면 그때 또 사죠 뭐.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가겠습니다. 땡큐 외국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한국조선해양 들어와 있고, 조선 쪽은 여기 두 개가 종목이 다네요. 조선해양도 잘 보게 되면 중간 지주사네요. 이걸 사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이번에 지주사, 건설 뭐 이런 것들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플레이한 게 없습니다. 결론은 다 기관들이 주도했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면 현대로템 방산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가 카카오, 이건 의문의 카카오. 이거는 정치적인 뭐 이런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픈 AI 얘기 좀 들었었죠. 이게 지금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기대감이 커지는데, 성과는 기대감은 붙고 성과는 나와야 되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 매물 어떻게 소화되고 그냥 다시 주룩 내려올 것이냐, 매물 소화되고 다시 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냐, 그거는 한번 조금 하루 이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원자력 들어왔습니다. 건설인데 건설은 그냥 원자력으로 퉁치겠습니다. 전력 들어와 있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 효성중공업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거의 그냥 전력 계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카카오페이 다 들어와 있네요. APR, 달바글로벌. 약간 지금 화장품 쪽에 조단이 되는 시총들 종목들은 뜨겁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리콘트도 있죠.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다 강한 모습들이고, 이런 쪽에서 화장품이 또 이제 막 부각을 받네요. 실리콘트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실리콘트도 잘 보시게 되면 지난번 그 플랫폼에서 실적 잘 나온다 그래서 막 올라갔던 그 고점을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렬하게 좀 붙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걸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한번 또 같이 보셔야 되겠죠. 올해는 영역이 커진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움직인 지 한 2년이 넘다 보니까 약간 투자 아이디어는 많이 좀 다 알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은 점점 더 확장되다 보니까 계속 또 눈여겨 봐야 되겠죠. 화장품도 놓치지 말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한화 시스템도 방산 쪽,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들어온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섹터들 외국인들은 그대로 플레이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반도체 없네요. 예, 2차전지 안 보이네요. 예, 이쪽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은 관심은 그쪽으로 있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쪽을 많이 사가지고 외국인들 주도해서 시장을 끌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도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다섯 번째 주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뭘 샀느냐? 예, SM인데 SM은 지금 블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YP 엔터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뭐 그냥 엔터 쪽은 그냥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올릭스 많이 샀네요. 그 다음으로 올릭스 들어오고 있고, 그 밖에 CJ는 요거는 좀 그랬었죠. CJ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만약에 진단키트 쪽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쪽에서 만약에 고르라 그러면 이게 그나마 기업 내용이 제일 좋다 쪽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나마 제일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 아이고, 좀 뭐 공매도 청산인지 뭔지 몰라도 돌아와 주는 게 어딥니까? 이거는 좀 그렇다 된다고 하고 있고, 제가 2차전지는 어떻게 사는지 보여드렸죠. 왜 빠지면 사라, 그런 자리 쪽에서 왜 빠지면 사라라고 말씀드리는지, 사고가 되면 벌크반은 딱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기회비용들을 줄여야 돼요. 그 기회비용들을 줄이려고 어떤 조건식을, 그리고 또 나만의 매매 스타일을 어떻게 맞춰가느냐, 이거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제 돈도 많이 날려보고 뭐 그러면서 하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V자로 쫙 갈 것이냐, 또 주가에서 멈췄다가 갈 것이냐, 일단은 멈출 가능성 대비해서 정리하는 게 맞죠. 싸게 사고 수익 내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가 통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엄청 많이 들었어요. 2차전지 할 때. 이럴 때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그널 나오고 돌파한데, 여기서 봤을 때 이거 일단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안착해서 이게 확인되는 순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또 돌아가죠.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변화가 나옵니다. 업황에 대해서 모멘텀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그동안에 뭐 2년 동안에 계속 빠지던 게 여기서부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요게 나올 수 있는 게 이어지는지, 그 모멘텀이 뭔지 이런 걸 체크해야겠죠. 특히 장기간 하락했던 2차전지들은 이런 식으로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보고 대응하자. 보여지면 바로바로 저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겠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BHI 매수 들어와 있고, 실리콘2 들어와 있고, GNC 에너지는 고점에서 좀 밀렸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네요. 눈길이 갑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휴머닉스 가장 톡신 쪽에서 저평가했던 종목이었는데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도 이번 주에 많이 외국인들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아직은 좀 모르겠죠. 고점이다 보니까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뭐 집중된 건 별로 없어요. 지금 한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LNG 쪽,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이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쫓아갈 생각은 일단 없습니다. 쫓아갈 생각은 없고, 신규 상장주는 아주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또 언제든지 물량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갑자기 빠진데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수급 쪽에서, 기타 법인 쪽에서 뭐 갖고 있던 VC들이 날렸더라.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수급 쪽에서. 근데 그냥 신규 상장주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위쪽으로 막 쫓아갔던 저의 잘못이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너무 무리해서 신규 상장주 딱 시작해가지고 이제 쫙 하고 달려가서 가는 거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90%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 없습니다. 갔다가 쫓아갈 때 항상 보게 되면 고점 한번 와르르 무너지는데 항상 여기 당해요. 저희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자. 이쪽에서 일단 분위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렇습니다. 연기금에서 5월 다섯 번째 주 코스피에서 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샀네요. 근데 왜 이렇게 외국인들은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이하게 삼성전자도 있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더 물량은 많이 샀네요. 그런 쪽이고, 카카오, 의문의 카카오 들어와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렇게 봤을 때는 일단 방산에 무게를 둔다. 방산, 반도체 이쪽은 약간 양립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같이 사긴 했네요. 그리고 SK, LG, 한국금융지주, 이것도 삼성생명, 이거는 그냥 금융, 이거는 또 지주와 금융을 같이 또 들어왔다. 이거 시장의 성격에 나도 일단 발을 얹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삼성물산 건설인병 반면에
지주 쪽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 약품은 약간 떠오르는 비만 치료제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철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밑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핫한 종목들, 지금부터 준비를 한 종목들을 더 산 게 많겠죠. 지주사, 금융, 거기다가 현대제철도 PBR이 0.1 몇 번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저 PBR 종목들도 같이 동참해서 막 예전에 잊고 있었던 저희 가치 투자, 저희는 갓이 투자지만 그래도 가치 투자도 올라오게 되면 저희 채널도 좋아져서 같이 네, 가치 투자적인 입장 쪽도 다 죽여놨다가 변화가 나올지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시장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닥에서 5월 5번째 주 연기금이 뭘 샀느냐 보시게 되면 덕선내용수가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이거는 OLED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런 쪽에서 산업용 원자력 쪽이었죠. 예,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그 현대중공업 사업부가 인수되다 보니까 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이한 거는 리가캠, 알테오젠, 코롱티슈진, 이쪽이 메디톡스는 뭐 그렇다고 쳐도, 예, 이쪽이 그래도 일단은 바이오 쪽에서 계속 높은 비중을 실어가고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Y젠터 들어와 있고요. 엔터 쪽에는 Y젠터를 픽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D형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종목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오 테크닉스가 하나밖에 없네요. 반도체 소부장은 그만큼 많이 소외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소외됐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예, 하지만 타이밍이 언제든지 몰라서 그렇죠. 소외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안 보이는 섹터가 있는데 그러면 언젠간 또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주의해서 보긴 해야 되겠죠. VT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VT 하나밖에 없네요. 화장품 쪽은요. 그리고 폴어비스 게임 쪽도 많이 소외가 되는데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일단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두 종목은 들어가 있네요. 현대임스 요즘부터 나오는 것들, 이제는 규제가 항만 크레인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항만 크레인에 대해서 중국산이 많다 보니까 중국산 GTC였나? 예, 왠지 잘 모릅니다. 이 정도 회사인 것 같은데 미국 항만의 크레인을 거의 70%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거기서 그러면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하고 모든 게 다 달려있죠? 다 보네요, 다. 예, 그 데이터 다 중국으로 들어가고, 요거 봐라. 그래서 이것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조선 자산 쪽이 항만 크레인도 잘하겠지. 라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들이 속속 들여서 종목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현대임스, 또, HD 현대마린 솔루션, 뭐, 서정기였나? 예, 뭐 이런 것들, 예, 좀 또 들어가기 시작해서 요거에 대해서 또 물밑으로 올라오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일단 신규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에서 이번 주 5월 5번째 주 코스피에서 뭘 많이 샀느냐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거 그걸 샀네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네, 이건 물론 블럭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간 것도 있겠지만 일단 뭐 조선 쪽에서 그런 내용으로 샀다더라. HD 현대중공업 들어옵니다. 삼성중공업 들어오고 있고요. 예, 벌써 HD 현대는 이건 지주사로 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이 딱 들어오네요.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건 못 찾나봐요. 이것도 일단 키 맞추기 한다고 반도체 들어왔는데, 예, 후속이 좀 약한 것 같고요. 달바글로벌 예,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화장품 이거 딱 하나 있네요. 그리고 현대차도 들어옵니다. 약간 시총 상위 종목들 플레이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좀 강한 게 뒤에 후속이 뭐가 없죠. 그런데 삼성생명 저 지금 약간 금융 쪽에서 하나 들어오고 있고, 그 밖에 지금 HD현대, SK 지주사 2개 들어가 있고요. CS윈드 이쪽은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래도 현대건설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따라가고 있는 입장 이런 쪽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사모펀드 쪽에서도 조선 관련된 기자재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또 조선 쪽들 여전히 높이 있고 반도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직 뭐 이렇게 결집력이 큰 섹터 변화 이건 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모펀드가 그렇죠. 뭐 종목적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니까요. 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실리콘2 예, 이번 주에도 꾸준히 올라왔죠. 예, 특이한 모습들이고 5월랑 연결 짓는다. 파마리서치 안 빠지던 대명사 예, 조금이라도 밀리면 사야 되는 이런 종목들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나머지는 좀 그러네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ABL 바이오 이번 주 브라보한 종목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가 없네요. 그리고 또 오름 테라피틱 그리고 HK 이노엔 정도가 눈에 띕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글로벌 텍스프리 여전히 계속 견조한 종목이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또 게임 쪽이 좀 변화가 들어오나 좀 눈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데브 시스터즈를
좋아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좀 올라왔어요. 저희 좋아하는 가격대 이런 때는 저희가 못 참고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에어클래스에서요. 예. 그 가격대선 딱 버티고 있다가 저 올라옵니다. 올라온 건 좋은데 그렇다고 또 시세가 위로 팍 뛰지도 않아요. 그런 쪽에서 게임 쪽들은 이제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쪽도 하도 그냥 널브러진 섹터이기 때문에 신규 게임 나와서 보다가 어떻게 들어온지 눈길은 가겠습니다. 이것도 투자 아이디어로 많이 소외됐다가 모멘텀만 딱 붙게 되면 움직일 태세가 될 수 있겠다는 쪽들도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맞을 것 같고, 예, IT젠 글로벌, 예, 이제 요즘 또 테마주로 붙는, 예, 그래서 지역 디지털 화폐 쪽이죠. 이런 쪽들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그래도 강하게 붙네요. 그런 쪽인 것 같고, 현대임스 아까 말처럼 보드라와 있고, 네,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지금 종목들은 그렇게 또 딱히 뭐가 강한 거 없고, 종목적으로 섹터에서 강한 종목적으로 샀다. 한 쪽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주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쪽들은 아직 완벽하게 사모펀드가 만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용들 한번 말씀을 다 드렸고요. 일단은, 예, 5, 4월, 5월달 수익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네, 고생 많이 하셨고, 하지만 다 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실력도 실력이시고요. 예,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실력이실 거고, 하지만 혹시나,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4월 달에, 많이 빠진 것 같아 샀는데, 쭉 올라왔다. 그건 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돈 많이 벌 거야. 지금부터 돈 있는 거 다 땡겨와서, 자, 주식으로 계속 가자! 라고가 제일 안 좋은 겁니다. 항상 내 계좌의 증자는 언제 하셔야 되냐면, 빠졌을 때 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 불타기 한다고 가자. 제 과거의 일기, 제 매매일지 보게 되면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다 결과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왜 더 안 좋냐면 마음이 좀 들떠 있어요. 돈 벌 것 같아. 안쪽에서 베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커지는 금액만큼을 더 대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엔 꼬이게 돼 있는데 이럴 때 돈 더 넣게 되면 시장이 좋으니까 돈을 더 낸다. 저는 그걸 제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다가 적어도 가다가 추출해서 눌림목 들어갔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이야, 내 계좌 5월 달에 30% 벌었어. 잠깐만. 이러면 마통 어디 갔어? 예. 지금 금리도 떨어지는데 한번 마통. 예, 한번 또 전화해서 나야. 예,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보니까 집에 가서 갑자기 와이프한테 백 좀 필요하지? 저거 한번 사. 딱 주고 그러면 여보 돈이 어디서 났어? 그러면은 나 주식 잘해 원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했는데 얘기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집에 좀 돈 얼마 있지? 그래서 거기서 넣는 순간 네, 예,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가정이 불행으로 확 바뀔 수 있는 또 하기 때문에 제발 예, 좋을 때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 항상 반대로 생각해 주세요. 예, 좋을 때는 아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좋을 때는 안 좋은 걸 대비하고 안 좋을 때는 좋은 걸 대비하고. 이상은 저희 파워 수급의 모토였습니다. 예. 네. 예.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5월달 힘드셨어도 힘내시고, 또 기회는 옵니다. 기회를 또 잡는 자의 것. 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다시 화이팅을 외치면서 저는 잘 쉬시고, 또 다음 주 파워 시황으로 다음 주는 휴일이 좀 있다 보니까, 휴일이 아니고 선거일이고 휴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잘 커버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